2부 노래 1. 오 사랑하는 그대. 오 사랑하는 그대, 어디를 배회하는가. 걸음을 멈추고 들어주오. 그대 님이 높고 낮은 노래를 부르며 오고 있으니. 애인이여, 이제 더 가지 마오. 여로의 끝은 사랑의 상봉. 이는 모두가 아는 일. 사랑이란 미래에 있지 않는 것. 이 기쁨은 지금의 웃음. 내일 어이 되려는지 망설이면 허무해지는 일. 자, 어서 키스해 주오. 달콤히, 무수히. 청춘이란 지속하지 않는 것. Oh, mistress mine, where are you roaming? Oh, mistress mine, where are you roaming? Oh, stay and hear your true love's coming. Oh, stay and hear your true love's coming. That can sing both high and low. Trips no farther, pretty sweeting. Journey's ending, lovers meeting. Every wise man's son doth know. What is love? 'Tis not hereafter. What is love? 'Tis not hereafter. Present mirth hath present laughter. Present mirth hath present laughter. What's to come is still unsure. In delay there lies no plenty. Then come kiss me, sweet and twenty. Useless stuff will not endure. 노래 2. 그 옛날 어린 시절엔. 그 옛날 어린 시절엔 헤이 호 바람과 비. 장난을 해도 괜찮았지. 날마다 비는 오시네. 그러나 자라 어른이 되어선 헤이 호 바람과 비. 깡패나 도둑은 통하지 않더라. 날마다 비는 오시네. 그러나 가엾게도 아내를 맡게 되어선 헤이 호 바람과 비. 허풍으로 안 통하니 허기져. 날마다 비는 오시네. 그러나 자리에 눕게 되어도 헤이 호 바람과 비. 취기는 좀처럼 깨이지 않네. 날마다 비는 오시네. 아득한 옛날 천지는 개벽했고 헤이 호 바람과 비. 모두가 같은 해 막이 내리는 인제. 날마다 애써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겠소. When that I was a little tiny boy, with a hey-ho, the wind and the rain, a foolish thing was but a toy, for the rain is rainless every day. With a hey-ho, the wind and the rain, for the rain is rainless every day. But when I came to Mandy's day, with a hey-ho, the wind and the rain, gay knaves and thieves men shut their gate, for the rain it raineth every day. With a hey-ho, the wind and the rain, for the rain it raineth every day.
last to wipe with the hay ho, the wind and the rain. My swaggering could I never strike, for the rain is raineth every day. With the hay ho, the wind and the rain, for the rain is raineth every day. 세 번째 곡. 우리 님을 어떻게 알아낼까요? 햄릿 사막 5장. 거트루드를 꾸짖는 오피리어의 노래. 해설 김혜룡. 오피리어의 아버지 폴로니어스가 햄릿이 찌른 칼에 비명 횡사한다. 연인 햄릿에 의해 그녀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다. 앞서 부왕의 유령으로부터 햄릿은 경천동지할 비밀을 들었다. 현왕인 햄릿 자신의 숙부가 부왕을 시해했다는 것이다. 이후 햄릿의 영혼에 전갈이 자리 잡는다. 사랑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햄릿이 오피리어를 가혹하게 내친다. 그리고 자신은 광증을 연기하기 시작한다. 오피리어가 실성할 까닭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실성한 오피리어가 왕비 거트루드를 향해 이 발라드를 부른다. 오피리어의 아버지 폴로니어스는 극중 거의 시종장의 역할을 한다. 시종장은 왕실 내에서 거행되는 각종 연회를 주관하는 직책이었다. 폴로니어스는 연극 전문가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셰익스피어가 이끌었던 극단이 시종장의 충복들이었고 시종장은 극단의 후원자였다. 이 후원자의 후원을 받아 셰익스피어 극단은 왕실에서 공연하는 특혜를 누렸다. 연극 전문가 폴로니어스가 연극 햄릿의 주인공 햄릿의 말을 휘장 뒤에서 엿듣다가 그의 칼에 찔려 즉사한다. 극중 제일 먼저 목숨을 잃는 인물이 극단의 후원자라니. 이 사건은 셰익스피어가 직조한 아이러니 중 단연 으뜸 가는 것이다. 햄릿의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 한 가닥을 살펴야 한다. 폴로니어스는 햄릿이 위장하는 광증의 진위를 간파하느라고 순진한 딸 오피리어를 미끼로 이용한다. 햄릿이 거니는 복도에 딸을 풀어놓아 둘이서 나누는 대화를 왕과 함께 휘장 뒤에 숨어 엿듣는다. 폴로니어스가 왕의 사악한 목적에 충성하느라 딸을 거리의 여인처럼 풀어놓은 것이다. 햄릿이 이 계략을 감지한 직후부터 오피리어는 외양과 실제가 다른 또 한 명의 적이 되었다. 가리비족의 모자는 조개 껍질을 붙인 모자이다. 이 모자에 지팡이 짚고 샌들을 신으면 전통적인 순례자의 복장이 된다. 이 복장은 자신의 수호 성인에게 사랑의 성취를 염원하는 사내의 복장이기도 했다. 가리비족에는 스페인의 성지 콤포스텔라에 안치된 성자 야고보의 성묘를 참배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당대 세례 예식 중 침례 절차에 이 조개 껍질이 사용되었다. 이후 순례자들이 이 껍질을 모자에 붙이기 시작했고 그 관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피리어가 부르는 이 발라드는 충분한 애도 없이 신속히 처리된 아버지의 장례식을 향한 회한과 햄릿에 대한 오피리어의 가망 없는 사랑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극중 이 노래를 듣는 대상은 거트루드이다. 오피리어가 거트루드를 겨냥할 경우 또 다른 의미가 생성된다. 즉, 진정한 사랑과 거짓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고 남편 살해범인 시동생과 혼인한 거트루드의 미망을 꾸짖는 노래가 되는 것이다. 비극인 것은 선왕의 시신에 왕비 거트루드의 진정한 사랑의 눈물이 뿌려지지 않은 것을 오피리어가 고발하는 중에도 거트루드가
노래의 진의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 님을 어떻게 알아낼고 남의 님과 구별하여 지팡이와 미투리에 팔 입쓴 순례의 나그네가 우리 님. 임은 갔어요 영영, 영영 갔어요. 머리맡엔 초록 잔디풀, 발치에는 맷돌 하나. 수위는 산정의 눈과 같이 희고 꽃 속에 파묻혀 북망산 길 떠나네. 사랑의 눈물은 비 오듯 하고. How should I your true love know from another by his good will and staff and his sending shoe? He's dead and gone lately. He's dead and gone. And his head of rose green top, it is his last stone. White as snow, as mountain snow, loaded with sweet flowers, which we weep to the grave did go, with full love showers. 네 번째 곡 사랑했음을 진저리 친하니 햄릿 5막 1장 소네트 노쇠한 연인이 사랑을 단념하다 해설 김혜룡 햄릿 5막 1장에서 무덤 파는 인부가 오피리어의 묘를 파며 노래를 읊조린다. 애가이다. 시인 토마스 로드보의 소네트 노쇠한 연인이 사랑을 단념하나니의 일부가 광대가 부르는 애가의 노랫말로 인용되었다. 14연으로 된 이 소네트는 각 연이 4행이고 1557년에 처음으로 인쇄되어 대중에게 알려졌다. 메리 여왕 시절에 토마스 로드보가 쓴 사랑했음을 진저리 친하니로 시작되는 죽음의 이미지를 구현한 소네트라는 부제가 이 시에 붙었고 시인이 임종의 침상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네트들의 당대에 널리 알려져 있던 노래에 곡조를 붙여 부르는 관례가 있었다. 이 관례에 따라 무대에서 광대는 당대에 널리 알려졌던 숲속의 아이들이나 이제 잘 생각하시게 의 곡조를 이 시에 붙여 노래를 부른다. 16세기 르네상스 시기 영국 시인의 임종의 순간에 정서를 필자가 우리말로 처음 옮겼다. 14연 중 무대 파는 인부가 개작된 사면을 불러 햄릿에 남게 되었고 11번째 연은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채 오랜 세월 묻혀 있었다. 이 묘지 장면에서 무덤 파는 인부들이 드러내는 죽음에 대한 비정한 무관심, 오피리어의 죽음이 자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느라 벌이는 외경심 없는 논쟁, 시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농담과 노래로 채우는 무감각은 슬픔과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원천이다. 무덤이라 일컫는 땅의 환대에 손님으로 누가 초대될 것인지를 우리는 안다. 얼마나 많은 재물과 영광, 아름다움, 사랑, 고뇌, 상심, 그리고 상념이 흙구덩이에 파묻히고 있는지도 우리는
안다. 인부는 시신이 부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있으며 새 묘를 쓰기 위해 종전에 있던 유골들은 다 드러낸다. 유골들은 인부에게는 일상의 한 풍경에 불과하다. 이 인부와 주검은 햄릿이 태어난 후부터 30년 동안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묘파는 인부에게 묘지는 사람의 삶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시작되는 곳이다. 일을 하며 그는 노래를 부르고 술도 마신다. 묘파는 인부가 오래된 무덤에서 해골을 하나 파내어 햄릿에게 건네면서 그것의 주인이 햄릿 부왕의 어릿광대였던 요릭이라고 알려준다. 이 요릭은 어린 햄릿을 키우다시피 했다. 이 해골을 집어 살피며 옛 기억을 떠올리는 햄릿이 최소한 연민의 정을 드러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하다. 이 해골은 인부로부터 이미 존경과는 거리가 먼 대접을 받는다. 에이, 이 미친놈에게 연병이나 걸려라. 그놈이 한 번은 내 머리에 라인산 포도주를 병째로 들이부었지. 이 해골은 나리 요릭의 해골이요, 국왕의 어릿광대였던 그놈. 오, 저런 가련한 요릭. 나는 이자를 알고 있었네, 호레이쇼. 무궁무진한 재담, 기막힌 상상력을 지닌 자였지. 이자는 날 자기 등에 1000번도 더 업고 다녔네. 그런데 이제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네. 이걸 보니 속이 뒤집혀지네. 내가 수도 없이 입 맞추었던 입술이 여기 달려 있었지.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그 재담, 그 익살, 그대의 노래, 그 신명나던 재치는 다 어디로 갔는가? 그대가 이를 드러내고 웃는 모습을 조롱할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인가? 아래턱은 빠져 달아나 버리고? 이제 만화님의 내실에 들어가서 전해줘라. 한치나 얼굴에 분칠을 해도 필경 이 꼴이 된다고. 이 어릿광대는 생전에 어린 햄릿을 수도 없이 등에 업었고, 햄릿은 지금은 떨어져 나가고 없는 그의 입술에 수도 없이 입을 맞추었다. 사실상 그는 햄릿 부왕보다 더 햄릿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풍모를 지녔던 인물이었다. 이런 그에게 햄릿이 드러내는 감정은 솟구치는 메스꺼움 뿐이다. 요릭의 해골은 유령을 휘감는 신비가 벗겨져 나간 죽음의 실체이다. 요릭은 극 첫 페이지 등장인물란에 등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사랑했으나 유명을 달리한 모든 이들의 얼굴을 대변하고 있다. 죽은 부왕의 유령을 추종하는 동안 햄릿은 유령에게 닥쳤던 필연적 부패를 잊고 있었다. 그는 땅 위에서 벌어진 살인과 응징에 강박되어 의미 없는 삶과 소멸, 부패의 강박을 한순간에 망각했다. 햄릿이 부패가 불가피한 죽음의 실체는 망각한 채 유령으로 대변되는 죽음의 환영에 매몰되었던 것이다. 무릇 온 세상은 무대이고 인류는 무대 위에 오르고 내릴 때를 기다리는 배우들이다. 배우들은 인간의 모든 것이 흙구덩이에 파묻히는 광경을 매 순간 목격하고 있다. 무덤 파는 인부가 이 슬픈 배우들의 혼을 달랜다. 극에서 이 진홍곡이 위로하는 대상이 오피리아의 혼에 그치지 않는다. 인류에게까지 닿는 것이다. 늙은 연인이 사랑을 단념하다. 토마스 로드 보. 사랑했음을 나 진절이 치나니 젊은 날엔 달콤하다 여겼네. 세월이 내 할 바를 요구하니 셈이 맞지 않는 것이네. 욕망은 떠나고 환상도 사라져. 시간의 자국은 내 머리에 백발을 짜기 시작하네. 발소리 죽인 세월,
소나기에 날 움켜쥐고 분방한 삶 남기고 달려가니 그건 마치 없었던 듯 했네. 뮤즈는 지난날처럼 날 기쁘게 못하네. 내 손과 펜은 맹세를 져버렸네. 옛적엔 신이로 한 몸이었지. 분별이 버리라 하네. 서릿고 헛된 운율을. 분별은 매일 내게 소리쳐 일찍 하찮은 것을 떠나라 하네. 이마의 주름들, 얼굴의 이랑들, 절뚝이는 세월이 머물 곳이네. 젊음이 내주어야 할 곳이네. 죽음의 전령이 말 달려오는 것을 보네. 기침과 오한과 헐떡이는 숨결을 예비하라 하네. 곡괭이와 삽 하나, 그리고 수의 한 벌. 땅속 흙집 만들어 지리니 뭇 손님에게 다 맞춤이라. 시계 소리 들리네. 그 소리 은밀한 조종되어 울리네. 비애의 노역에서 떠나라 하네. 죽음이 강제하기 전에. 운명의 신이 매듭을 짜네. 젊음이 비웃던 것이네. 나는 까맣게 잊힐 것이네. 마치 태어나지도 않은 듯. 청춘을 단념해야 하니 그 견장을 오래 지녔네. 분방했던 잔을 청춘에 돌려주니 청춘이 지녀야 온당하네. 보라, 여기 벌거숭이 머리를 그 형색으로 내 안오니 꽉 찬 세월이 뽑아내는 것은 청년의 때에 심었던 것. 아름다운 리본 장식, 부질없는 근심이 만들더니 이제 흙 속으로 날 실어 가니 나 처음 불려왔던 그곳. 뒤에 살아남은 그대여, 믿을 것 따로 없음은 그대 본시 흙으로 빚어졌나니 그대 황폐케 되어 먼지로 남으리. I love that I did love, in youth that I thought sweet, as time requires for my beloved, methinks it is not meet. I love that I did love, in youth that I thought sweet, as time requires for my beloved, for my beloved. Methinks it is not meet, methinks it is not meet. I love that I did love, in youth that I thought sweet, as time requires for my beloved, for my beloved. Methinks it is not meet, methinks it is not meet. 다섯 번째 곡, 술잔을 부딪히자. 오셀로 2막 3장. 이아고의 술노래. 해설 이영주.
이아고의 술노래는 오셀로의 2막 3장에서 승전의 축제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노래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악인인 이아고는 오셀로 장군의 기수로서 터키와의 전쟁을 위해 사이프러스 섬으로 파병된다. 그러나 폭풍으로 터키군이 전멸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오셀로는 사이프러스 섬의 모든 주민들에게 자신의 결혼 축하연을 겸한 연회를 베푸는데 술노래는 이처럼 승전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이아고가 부르는 흥겹고 경쾌한 노래다. 그러나 흥겨운 두 개의 술노래를 부르는 이아고의 속셈은 따로 있었으니 노래를 부르는 내내 그는 오셀로에 대한 복수를 위해 자신의 직속 상관인 카시오 부관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집중한다. 따라서 그의 술노래는 자신의 계략을 완성시키기 위한 제1단계의 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아고는 영국에서 배웠다는 건배의 노래를 부른 후 이어 스테판 왕을 소재로 한 민요를 부르는데 경쾌한 리듬과 코믹한 가사를 담고 있는 이 두 개의 짤막한 술노래를 부르며 그는 술이 약하고 주사도 있다며 술잔을 들기를 거절하는 카시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술에 빠지도록 분위기를 띄운다. 결국 카시오는 이아고의 의도대로 리듬과 술에 취해 주정뱅이들과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아고는 이를 폭동으로 확대 보고함으로써 분노한 오셀로로 하여금 카시오를 직위해제하게끔 유도하고 이로써 마침내 비극의 서막이 열리고 만다. 흥겹고 경쾌한 술 노래의 아이러니컬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이아고의 두 번째 술 노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낡은 외투나 걸치라네. 이영주 옮김. 스테판 왕은 훌륭한 분. 그분 바지 겨우 1크라운 6펜스 비싸다 여겨 양복쟁이 촌놈이라 불렀지. 그분 아주 유명한 분이셨지. 허나 너는 그저 비천한 놈. 나라 망치는 건 허세이니 낡은 외투나 걸치라네. And let me the canakin cling, cling, cling. And let me the canakin cling. A soldier, a man, a life but a span. Why then let the soldier drink? Why then let the soldier drink? And let me the canakin cling, cling, cling. And let me the canakin cling. A soldier, a man, a life but a span. Why then let the soldier drink? Why then let the soldier drink? And wrap me the canakin cling, cling, cling. And wrap me the canakin cling. A soldier, a man, a life but a span. Why then let the soldier drink? Why then let the soldier drink? Why then let the soldier drink? 여섯 번째 곡 버드나무 노래. 버드나무 노래. 해설 이영주. 버드나무 노래는 오셀로의 여자 주인공인 데스데모나가 극의 후반부인 사막 3장에서 부르는 구슬프고 애달픈 노래다. 데스데모나는
극의 초안부에서는 아버지 몰래 사랑의 도피 행각을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혼의 단꿈을 접고 새 신랑인 오셀로를 따라 전쟁터로 향하는 적극적인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아고에게 속아 갑작스럽게 자신의 정조를 의심하는 남편의 비난과 폭력 앞에 한순간에 당찬 모습을 잃고 수동적이고 나약한 여성으로 변한다. 이 노래를 부르기 전 그녀는 하녀인 에밀리아에게 노래에 얽힌 사연을 전하는데 자신은 이 노래를 발벌이라는 하녀에게서 배웠으며 사랑하던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발벌이는 이 노래를 부르며 죽었다는 것이다. 노래의 내용 역시 버림받는 여자의 애절함을 담고 있어 이후 이런 내용의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는 데스데모나 역시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매우 강하게 효과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사실 버드나무 노래는 당시 유행하던 민요로서 노래 속의 남녀 관계는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역할이 바뀌어진 것이다. 원곡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잔인하게 배신을 당하는 남성이 이 극의 가사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연인에게 매우 잔인하고 비열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작품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데스데모나에 대한 오셀로의 거칠고 잔인한 모습을 연상시키며 여자 주인공의 비극을 심화시키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 불쌍한 여인 한숨 지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네. 모두 노래하라 푸른 버들. 가슴에 손 얹고 무릎에 머리 묻고 노래하라 버들 버들 버들. 맑은 시냇물 곁에 흐르며 슬픔을 얘기하네. 노래하라 버들 버들 버들. 그녀의 쓰라린 눈물 흘러 바위를 녹이네. 노래하라 버들 버들 버들. 서두르자 그이 곧 오실 테니 노래하라 버들 버들 버들. 내 사랑 거짓이랬더니 그이 뭐랬던가. 노래하라 버들 버들 버들. 푸른 버들 나의 화환 되리니 노래하라 버들 버들 버들. So say, why you sick of my tree? Sing willow, willow, willow.
노래 7. 가져가라. 아, 저 달콤했던 입술을. 가져가라. 아, 저 달콤했던 입술을. 거짓 맹세한 저 입술을. 가져가라. 그 눈도. 아침의 햇빛 같았던 그 눈도. 그러나 되돌려다오 내 키스를. 헛되이 눌러버린 사랑의 인장을. Take, oh, take those lips away. That's so sweet, be one for sure. In those eyes, the break of day, lights that only lead to more. But my kisses bring again seas of love, but still in vain. But my kisses bring again seas of love, but still in vain. 노래 8번. 연인과 그의 색시가. 연인과 그의 색시가 헤이 호 헤이 노니노 푸른 보리밭을 넘어가네. 봄철 약혼하는 계절에 새들도 노래하네. 헤이 딩딩딩. 애인들은 봄철을 좋아하네. 그러니 그때를 놓치지 말라. 헤이 호 헤이 노니노. 사랑은 지금이 한창이로다. 봄철 약혼하는 계절에 새들도 노래하네. 헤이 딩딩딩. 애인들은 봄철을 좋아하네. It was a lover on his last, with a hey, with a ho, and a hey, no, ni, no, and a hey, no, ni, no, ni, no. That all the green cornfields did pass in springtime, in springtime, in springtime, the only pretty ring time when was to sing, hey, ding-a-ding-a-ding, hey, ding-a-ding-a-ding. Hey, ding-a-ding-a-ding, sweet lovers love the spring. In springtime, in springtime, the only pretty ring time when was to sing. Hey, ding-a-ding-a-ding, hey, ding-a-ding-a-ding, hey, ding-a-ding-a-ding, sweet lovers love the spring. Then pretty lovers take the time with a hoe, with a hay, with a hoe. No, ni, no, and a hay, no, ni, no, ni, no. For love is crowded with a prime in springtime, in springtime, in springtime, the only pretty ring time when was to sing. Hey, ding-a-ding-a-ding, hey, ding-a-ding-a-ding, hey, ding-a-ding-a-ding, sweet lovers love the spring. In springtime, in springtime, the only pretty ring time when was to sing. Hey, ding-a-ding-a-ding, hey, ding-a-ding-a-ding, hey, ding-a-ding-a-ding, sweet lovers love the spring. 아홉 번째 곡. 초록소매에 얽힌 역사. 해설 김혜룡. 많은 영국인들은 이 곡을 헨리 8세가 자신의 두 번째 왕비가 될
앤 볼린에게 구애하는 중에 직접 작곡, 작사한 노래라고 믿고 있다. 구애의 초기 단계의 헨리 8세는 앤 볼린을 왕비가 아닌 정부로 삼으려 했고 앤은 왕의 이 구애를 단호히 거절한다. 헨리 왕의 구애가 시작되기 전에 앤은 당시 기혼이었던 자신의 언니 메리 볼린이 헨리 왕의 정부가 되어 2명의 서자를 낳고 쫓겨나는 비정함을 목격한 터였다. 앤의 거절은 노랫말 첫째 연 무례히 나를 내치다니 라는 문구에 그 흔적을 남겼다. 앤에게 구애할 즈음 헨리 왕은 왕실의 대를 이을 나마를 생산하지 못한 첫 왕비 캐서린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앤은 온전한 왕비의 신분을 원했던 반면 왕은 앤이 원하는 신분을 앤에게 보장하지 않았다. 교황청의 반대로 첫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앤의 완강한 거부를 계기로 왕은 앤과의 재혼을 위해 교황이 불허하는 캐서린 왕비와의 이혼에 박차를 가한다. 마침내 헨리 왕은 교황과 결별하고 영국 국교도를 설립함과 동시에 캐서린과 강제 이혼하고 앤과 재혼한다. 1533년 6월 1일 왕비가 된 앤은 장차 엘리자베스 1세가 될 여아 한 명을 낳고는 더 이상 출산을 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왕에게 버림받은 앤이 태위를 받아들이지 않자 왕실은 음모를 꾸며 앤을 반역죄로 단죄하고 그녀는 런던 탑에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1536년 5월 16일이고 왕비가 된 지 1053일 만이다. 앤이 처형된 그 다음 날 5월 17일 45세였던 헨리 왕은 세 번째 혼인을 공표한다. 상대는 앤의 시중을 들던 제인 세이모어였고 그로부터 10일 후 이 여인은 왕의 세 번째 왕비가 된다. 1537년 10월 12일 이 왕비는 헨리 왕의 사망 후 대를 이은 제임스 6세가 될 나마를 출산한 후 10일 만에 난산의 여파로 사망한다. 이후 헨리 왕은 3명의 왕비를 더 받아들인다. 헨리 왕의 비정함으로 인해 이 곡의 멜로디에는 처연한 아름다움이 깃들인 듯하다. 노래 9번. 오 내 사랑 내게 몹쓸 짓을 하오 무례하게 날 내치다니 나 그대를 오래 사랑했고 그대와 함께 기뻤소. 그대의 황금실 화려하게 자수된 아름다운 순백의 비단 속옷 그대의 세마포 패티코트 내 기꺼이 다 사주었소. 아 그대 이젠 안녕 안녕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난 변치 않은 그대의 연인 다시와 날 사랑해 주오. 그대는 나의 기쁨 그대는 나의 즐거움 그대는 고결한 마음의 여인 그대 나의 여인 초록 소매. I lost my love, you do me wrong to cast me off discourteously, and I have loved you so long, delighting in your company.
10번째 곡 불어라 불어라 겨울바람아 As You Like It 2막 7장 창조와 구원의 아든 숲 해설 김한 좋으실 대로 2막 7장에서 올란도는 공작이 베푸는 음식을 먹게 하려고 늙은 아담을 인도해 온다. 공작이 이들을 친절히 맞아들인다. 올란드는 아담을 등에 업고 들어온다. 환영하오. 당신의 귀한 짐 내려놓으시고 음식을 드시게 하오. 아담이 엎혀서 들어오기 직전에 이 극에서 견문과 지식이 풍부한 사색가 제이퀴즈가 이 세상 전체는 하나의 무대로 시작되는 인생을 7막의 연극에 빗댄 유명한 연설을 읊었다. 이 짧은 지문은 저 유명한 연설을 상대화하며 그의 진술 자체를 재고하도록 인도하기에 족하다. 이 철학자 제이퀴즈의 말대로 인생의 제7기에 대한 정의로서 그리고 파란만장한 이 일대기의 끝장인 마지막 장면은 제2의 어린아이 시절이랄까? 오직 망각만 있을 뿐 이도 없고 눈도 없고 미각도 없고 일체 무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인간의 생은 제7기에 다다라 무로 끝나는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 세워진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아담은 위의 연설에서 인생의 제7기로 분류되는 팔순 노인이다. 그럼에도 옛 주인의 아들 올란도가 찬탈자인 현재의 공작으로부터 단지 옛 공작의 충복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령이 내려진 채 절망 중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위하여 평생 모아온 자신의 장례 비용 전부를 내놓는다. 아담은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올란드를 돌보기를 결심하고 아든 숲으로 그를 따라 나선다. 그의 순수하고 뜨거운 충성심에 올란도는 감동받는다. 늙은 아담이 여독과 굶주림에 지쳐서 더 이상 못 걷게 되자 올란도는 선뜻 그를 등에 업고 음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그 자신 역시 찬탈자 아우에게서 추방당한 옛 공작은 지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인다. 아담은 오로지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이 아니라 귀하신 존재로 불리고 있다. 이 아담이야말로 신의 모습을 본따 지어졌던 그리하여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그랬듯이 신이 보시기에 좋았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상기시키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희극 좋으실 대로 2막 7장을 통해 탈진한 아담을 등에 업고 가는 올란드와 굶주린 아담을 먹이는 추방당한 옛 공작을 통해 첫 아담을 창조했던 신이 그를 창조했던 이유와 그를 동산에로 데려가 그 속에 세웠던 목적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창세기 2장 15절은 동산 안에서의 인간의 존재 목적을 말해준다. 인간은 동산을 가꾸고 돌보기 위해서이며 그는 동산 안의 생명체를 돌보도록 부름받았다. 이제 노랫말을 음미해 보기로 하자. 자, 어서 드시오. 질문으로 자네를 괴롭히지는 않겠소. 자네의 운세에 대해 묻는 대신 자, 음악을, 자, 좋은 사촌 양반, 노래하오. 두 허기진 남자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노래가 연주된다. 불어라 불어 겨울바람아 너는 인간의 배은 만큼 잔인하지 않구나. 비록 너의 숨결은 거칠어도 너의 이빨은 그렇게 날카롭지 않구나. 보이지 않으니. 비록 너의 숨결이 거칠지라도 헤이호 노래를 부르자. 대부분 우정은 거짓이고 대부분 사랑은 어리석다. 그러니 헤이호 호랑가시 나무여 얼어라 얼어라 매서운 하늘이여 너는 심하게 물 수 없을 것이다.
은혜를 잊은 사람들처럼 비록 물살을 휘게 한다 해도 너는 결코 날카롭지 않구나. 망각한 친구만큼 헤이호 노래를 부르자. 이 노래는 세찬 겨울바람보다 더욱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가장 잔인한 괴물은 인간임을 보여준다. 실로 세상은 괴물로 넘쳐나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극들을 통해 인간을 괴물로 전락시킨 주범이 다름 아닌 인간 자신임을 극화해준다. 동시에 셰익스피어는 괴물로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구원적 대안으로서 인간을 가리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셰익스피어의 무대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 본래의 진정한 모습을 일별하도록 인도한다. 그것은 신이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했던 원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아담의 이름은 의미가 깊다. 그는 타락하기 이전에 순진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노래에서 우리는 이 극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하나의 진수를 마주하게 된다. 자연 예찬을 보여주는 이 극에서 인물들은 극 전체에서 5분의 4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아든 숲속에 있다. 이 점은 노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노스르 프라이가 희극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 극에서 아든 숲은 소위 도회지와 궁정세계를 상징하는 회색의 세계에 대한 대비로 초록의 세계를 상징한다. 이 초록의 숲에서 기적은 일상사이다. 아든 숲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든 숲은 인간의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과 연관되며 노동이 필요 없는 저 원초적인 세계, 시계가 존재하지 않는 무시간성, 단순함과 순진함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이 숲은 또한 우리가 알아왔던 세계와는 다른 이상적인 세계, 잔인성과 독재와 불의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다. 극서두에서 인간들은 이러한 악들로부터 벗어나 아든 숲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 피난은 실제적인 세계로부터의 단순한 도피가 아니며 손쉬운 피난도 결코 아니다. 로잘린드, 실리아, 터치스톤, 올란도, 그리고 아담은 육체적 탈진 상태에서 아든에 당도한다. 아든 숲에 당도한 사람들에게 변화는 필수이다. 변화는 안팎으로 벌어진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숲에서 돌변하여 종교적인 개종을 보여주는 올리버와 프레데릭 공작이라고 하겠다. 올리버와 프레데릭 공작은 숲속에서 돌연 개종하고 찬탈자 프레데릭 공작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권좌를 형에게 반환한다. 중요한 변화는 인간들이 아든 숲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이다. 아든 숲은 탐색과 자아 발견의 세계이기에 이곳에 모여든 인물들은 자아와 자신의 욕망의 실체를 발견한다. 우리는 신비로운 치유의 힘을 체험하는 아든 숲에서 갈등, 충돌, 파국을 화해와 평화로운 상생의 공존으로 인도하는 마술사 로잘린드를 만난다. 이 숲에서 어제의 찬탈자는 스스로 뉘우치며 빼앗은 공작자리를 형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숲에서 구도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다. 이 아든 숲이 셰익스피어의 낙관주의가 만들어낸 판타지가 아니라면 인간은 그가 저지르는 수많은 악과 불의와 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유효한 처방을 선사받고 태어난 축복된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그리하여 구원의 가능성을 타고난 존재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아든 숲은 또한 빼앗기고 핍박받고 추방된 인간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탈진하고 허기진 인간을 맞아들이는 전 공작의 동굴에서 이들을 위한 작은 잔치가 베풀어진다. 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선물로 제공되는 노래는 천상의 소리와 같은 축복으로 다가오며 이 동굴을 또 하나의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간다. Blow, blow thou winter wind, thou art not so unkind as man's ingratitude, as man's ingratitude. Thy course is not so keen, because thou art not seen. Thy course is not so keen, because thou art not seen. Although thy breast be rude, although thy breast be rude, although thy breast be rude. Freeze, freeze, thou bitter sky, thou dost not lie so nigh, thou dost not lie so nigh, as benefits forgot. Though thou the water swap, thy thing is not so sharp, thy thing is not so sharp, as friends remembered not, thy sting is not so sharp, as friends remembered not, as friends remembered not. 열한 번째 곡 다섯 길 바다 밑에. 진주로 변한 왕의 눈알들 정지성. 그의 마지막 극들 중에 마지막 극 대풍에서 요정 에어리얼의 노래들을 통해 이 세계를 위한 하나의 가능한 대안으로서 한 창작 과정에 대한 은밀한 진술들을 제시해준다. 동시에 노래를 통해 완결된 예술의 결정적인 한계를 상기시켜준다. 예술품이란 아무리 매혹적이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정지되고 죽은 것이요, 한낱 보석과 같은 물체에 불과하다. 아버지는 다섯 길 바다 밑에 눕고, 뼈는 산호로 변하고, 두 눈은 진주로 변해 있도다. 썩어야 할 몸뚱이는 죄다. 바닷물에 신기한 보물로 변하고, 바다의 님프님들은 때때로 조종을 울린다. 딩, 동. 들어라, 자, 저 조종 소리를. 딩, 동, 벨.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도 셰익스피어도 한때는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이제 남는 것은 저들의 감동적 경험들에 대한 하나의 정지된 재현일 뿐이다. 결코 만질 수 없는 영역 속에 존재한다. 에 불과하다.
투명성과 정지성은 수장된 왕의 눈알들이 씨 체인지를 거친 후결성된 진주에 불과한 것이다. What those sufferers see change into something rich and strange. Simsallyring his knell. Hark, now I hear them. Hark, now I hear them. Ding dong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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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째 곡 해방된 에어리얼이 머무는 곳. 벌과 함께 꿀을 빨아먹는 앵초 꽃송이. 더 템페스트 5막 1장. 마법사 프로스페로에게서 풀려나 대기 속으로 사라져가는 에어리얼은 자신이 머무를 마지막 자리를 노래한다. 이곳이야말로 마침내 자유를 찾은 해방된 에어리얼이 궁극적으로 살고자 선택하는 그의 아든인 것이다. 지상 위 하늘 저편의 천국도 어느 먼 곳에 자리한 낙원도 산호와 진주와 보물들이 가득한 먼 바다 5길 아래에 자리한 용궁도 아니었다. 에어리얼은 다만 우리 인간들이 사는 바로 곁에서 피어나는 살아있는 한 송이 앵초꽃 속에 숨어 들어가서 벌과 함께 꽃의 꿀을 빨아먹으며 올빼미 소리를 들으면서 즐겁게 여름을 따라가며 살 것이라고 노래한다. 벌과 함께 꽃의 꿀을 빨아먹는다. 종 모양의 앵초 꽃송이 속에 자리 잡고 누워서 올빼미 소리를 듣는다. 박쥐 등에 걸터 앉아 즐겁게 여름을 따라간다. 즐겁게 즐겁게 살아가자꾸나. 가지에 늘어진 꽃 밑에서. 에어리얼의 이 마지막 노래를 통해 셰익스피어는 이 지상의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경외를 자아내는 영역을 예찬한다. 찬양 대상은 한 예술가가 그것을 발견하기 어떤 사람의 눈길에 잡히기 이전에조차도 숨 쉬며 움직이고 있는 물리적인 자연 세계이다. 셰익스피어의 통찰이 궁극적으로 발견해낸 것은 이 자연 세계 속에 단순하게 깃들어 있는 경탄할 만한 가능성이다. 이 은밀한 숨결은 인간의 세계 이해의 한계들과 인간적인 제한성을 상기시킨다. 인간의 모든 고려와 판단을 상대화시키고 허무화시키는 창조와 보존의 놀라움. 이 놀라움에서 신의 의를, 증거를 본다. 오늘날 최첨단의 기술과
문명의 성취를 보여주는 디지털 시대에서 인간은 사물화되어가고 기능화되어가면서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대지는 부활하는 탄성을 잃고 계절의 질서는 와해되고 있다. 21세기에 임박한 미래에 닥칠 지구의 전면적 위기를 인식하는 가운데 질문을 던진다. 해방된 에어리얼이 벌과 함께 꽃의 꿀을 빨아먹으며 부르는 노래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에어리얼이 즐겁게 깃들일 앵초 꽃송이가 과연 오늘날의 이라크에서도 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숨쉬는 세계는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 대지의 생명력과 생식력을 선사하는 디오니소스와 아프로디테를 축출한 채 성한 개미집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있는 오늘의 아프가니스탄, 오랜 전쟁 속에서 병들고 신음해왔던 팔레스타인의 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죽은 흙덩이를 산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신의 숨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마지막 인간이 존재하는 한 세계는 숨쉬기를 계속하며 존속할 것이다. 인간이 그렇게 놀랍도록 창조되고 그렇게 놀랍도록 보존되는 존재인 이상, 또한 셰익스피어가 그의 무대를 통해 극화하고 있듯이 세계는 실로 어떤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 그 중심에 인간이 자리하는 어떤 일어나는 사건인 이상. Where the beeswax there lock I, in a cow's leaves bare I lie. There I couch when owls do cry, when owls do cry, when owls do cry. On a bed's back do I fly. After sunset merrily, merrily, after sunset merrily. Where the beeswax there lock I, in a cow's leaves bare I lie. There I couch and meows to cry, when owls do cry, when owls do cry. On a bed's back do I fly. After sunset merrily, merrily, after sunset merrily. Merrily shall I live now under the blossom that hangs on the bough. Merrily, merrily shall I live now under the blossom that hangs on the bough. Under the blossom that hangs on the bough. Merrily, merrily shall I live now under the blossom that hangs on the bough. Merrily, merrily shall I live now under the blossom that hangs on the bough, under the blossom that hangs on the